여러분, 피부 노화 그냥 세월 앞에 장사 없다고 생각하고 계신가요? 사실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요, 피부 노화를 막연한 시간의 흐름 탓으로 돌리는 게 아니라 아주 구체적인 범인들을 찾아내고 그들과 싸우는 과학적인 전투로 한번 들여다볼 거예요. 자, 준비되셨나요? 한번 제대로 파헤쳐보죠. 자, 지금 보시는 이 두 사진이 오늘 이야기의 핵심을 딱 보여줍니다. 왼쪽 좀 보세요. 이게 바로 건강한 피부 속이에요. 콜라겐 섬유들이 아주 빽빽하고 질서정연하게 마치 잘 짜인 그물망처럼 보이죠? 그런데 오른쪽은요? 이건 뭐 완전 전쟁터가 따로 없죠. 콜라겐은 다 끊어지고 조각나서 뒤죽박죽 엉켜있고 심지어 콜라겐을 만들어내는 우리 피부 속 공장, 섬유화 세포마저 힘없이 폭삭 주저앉아 버렸어요. 우리가 싸워서 막아야 할 미래가 바로 이 오른쪽의 모습인 겁니다. 우리 피부를 하나의 튼튼한 건물이라고 상상해 볼까요? 그럼 콜라겐은 뭘까요? 바로 건물의 뼈대를 이루는 강철 기둥 같은 존재예요. 진피의 무려 90%를 차지하면서 피부를 짱짱하게 받쳐주는 거죠. 그럼 엘라스틴은요? 이건 탄성 좋은 스프링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피부를 꼬집거나 눌렀을 때 원래대로 착 돌아오게 만드는 그 탄력이요. 그러니까 이 콜라겐과 엘라스틴, 이 두 가지가 무너지면 우리 피부라는 건물이 와르르 무너지는 거나 마찬가지인 거죠. 근데 진짜 문제는 지금부터예요. 우리 피부가 매년 1%씩 콜라겐을 새로 만들어내는 능력을 잃어버린다는 사실이에요. 에게 겨우 1% 하실 수도 있지만 이게 매년 멈추지 않고 계속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10년이면 10%, 20년이면 20%. 정말 무섭죠? 이게 바로 우리가 가만히 앉아서 당할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방어하고 먼저 공격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자, 그럼 우리 피부 속 강철 기둥을 무너뜨리는 주범들, 이 파괴자 삼총사는 대체 누구일까요? 지금부터 그 악당들의 정체를 하나하나 밝혀보겠습니다. 지피지기면 100점 100승이니까요. 첫 번째 범인, 뭐 이건 다들 예상하셨을 거예요. 바로 자외선입니다. 제가 붙인 별명은 외부의 파괴자. 왜냐하면 우리 피부 바깥에서 아주 직접적이고 무자비하게 공격을 퍼붓거든요. 두 번째는 좀 더 교활한 녀석입니다. 바로 산화 스트레스. 이건 내부의 배신자라고 할 수 있죠. 우리 몸 안에서 아주 조용하고 은밀하게 파괴 공작을 벌이는 내부의 적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이 녀석은 아마 좀 생소하실 수 있어요. 이름하여 조용한 경화제, 바로 당화독소. 영어로는 AGS라고 부릅니다. 이름 그대로 정말 소리 소문 없이 하지만 아주 치명적으로 우리 피부를 딱딱하게 굳게 만드는 무서운 녀석입니다. 자, 그럼 이 세 악당, 자외선, 산화 스트레스, 당화 독소가 대체 어떤 방식으로 우리 피부를 공격하는지 그들의 작전 계획을 한번 낱낱이 펼쳐보겠습니다. 이 분자 수준의 전쟁을 이해해야 우리도 제대로 된 방어 전략을 짤 수 있겠죠? 자외선의 공격 방식, 이게 정말 악랄해요. 그냥 한 가지만 하는 게 아니거든요. 이중 공격을 합니다. 첫 번째, MMP라는 효소를 활성화시켜서 이걸 철거반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철거반이 멀쩡하게 서 있던 콜라겐 기둥들을 마구 부숴버려요. 그리고 두 번째, 동시에 TGF-베타라는 경로를 딱 막아버리는데 이건 새로운 콜라겐을 만드는 건설반이거든요.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부수고 다른 쪽에서는 새로 짓지 못하게 막아버리는 거예요. 정말 최악이죠. 산화 스트레스는 한술 더 뜹니다. 이건 끝나지 않는 파괴의 묘비우스 띠를 만들어내요. 한번 시작되면 멈추질 않아요. 자, 보세요. 콜라겐이 파괴되면 그 파편들이 나오겠죠? 이 파편들이 콜라겐 공장인 섬유화 세포를 공격해서 망가뜨려요. 그럼 망가진 공장에서 뭐가 나올까요? 더 많은 활성산소, 즉 쓰레기가 나와요. 그럼 이 쓰레기가 또 뭐랄까요? 다시 콜라겐을 파괴하는 거죠. 외부에서 공격이 없어도 내부에서 파괴가 파괴를 낳는 정말 끔찍한 악순환에 빠지는 겁니다. 자, 그럼 세 번째 범인, 당화독소의 정체를 밝혀보죠. 전문 용어로는 최종 당화산물, 줄여서 AGS라고 하는데요. 말이 좀 어렵죠. 아주 쉽게 말하면 우리가 먹은 설탕 같은 당분이 쓰고 남아서 우리 피부 속 콜라겐 단백질에 끈적하게 달라붙어서 생긴 단백질대 같은 거예요. 근데 이게 한번 붙으면 어지간해서는 떨어지지가 않는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럼 이 단백질대가 쌓이면 어떻게 될까요? 원래는 탱탱하고 유연해야 할 콜라겐 섬유들이 이 때 때문에 서로 엉겨붙어서 딱딱하게 굳어버려요. 마치 촉촉했던 빵이 오래돼서 푸석푸석하고 딱딱하게 변하는 것처럼요. 피부는 탄력을 잃고 작은 자극에도 쉽게 손상되죠. 스스로 회복하는 능력도 당연히 떨어지고요.
그리고 피부가 누렇게 뜨고 칙칙해지는 황변 현상 있죠. 바로 이 녀석이 주범입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 피부를 공격하는 3명의 악당과 그들의 공격 전술까지 알아봤습니다. 좀 암울하죠? 하지만 걱정 마세요. 지금부터는 우리가 어떻게 이 공격을 막아내고 심지어 반격할 수 있는지 아주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방어 전략을 알려드릴 겁니다. 바로 이 표가 오늘의 하이라이트, 우리의 통합 방어 작전 계획입니다. 딱 3개의 전선만 기억하시면 돼요. 첫째, 자외선. 이건 당연히 자외선 차단제와 항산화제로 막아내고요. 둘째, 산화 스트레스. 이건 비타민C와 E 같은 항산화제들의 환상적인 팀워크로 무력화시킵니다. 마지막, 당화독소. 이건 먹는 것부터 조절하고 L카르노신 같은 특수 요원들을 투입해서 막는 거죠. 각 위협에 딱 맞는 맞춤 전략인 셈입니다. 특히 항산화제 전략이 얼마나 강력한지 이 숫자를 한번 보세요. 무려 8배. 비타민C, 비타민 E, 그리고 페룰산. 이 삼총사를 함께 피부에 발라주면요. 피부가 스스로 자외선을 막아내는 힘이 8배나 강해진다는 거예요. 이건 그냥 1 더하기 1 더하기 1이 3이 되는 게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도와서 시너지를 폭발시키는 거의 곱셈의 효과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당화독소는요, 화장대 위에서만 싸우는 게 아닙니다. 사실 주방에서부터 전쟁이 시작돼요. 이거 진짜 꿀팁인데요. 우리가 흔히 맛있다고 생각하는 직화로 굽고 기름에 바삭하게 튀기고 노릇하게 로스팅한 음식들 있죠. 이런 고온 조리법이 당화독소를 엄청나게 만들어내요. 반대로 찌거나 삶는 방식은 훨씬 안전하죠. 조리법만 바꿔도 당화독소 섭취를 10배 이상 줄일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하세요. 물론 스킨케어에도 강력한 무기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L카르노신이라는 성분은요, 아주 똑똑해요. 당분이 우리 콜라겐에 들러붙기 전에 자기가 먼저 가서 대신 들러붙어주는 희생양 역할을 합니다. 일종의 미끼인 셈이죠. 그리고 한 단계 더 나아가서 NDKT 같은 자가포식 활성제라는 것도 있어요. 이건 우리 피부세포의 청소 시스템을 가동시켜서 이미 생겨버린 당화독소까지 찾아서 분해하고 치워주는 역할을 합니다. 예방과 해결을 동시에 하는 거죠. 이게 그냥 그렇다더라 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실제 연구 결과를 보면 이런 자가포식 활성 성분을 딱 4주만 썼는데도 피부 속에 쌓여있던 당화독소가 평균 13%나 줄어들었다는 데이터가 있습니다. 정말 놀랍지 않나요? 이건 이미 진행된 손상도 우리가 적극적으로 관리하면 되돌릴 수 있다는 아주 희망적인 신호입니다. 자, 오늘 이야기를 정리해볼까요? 피부 노화는 그냥 시간이 흐르면 어쩔 수 없이 찾아오는 운명이 아닙니다. 자외선, 산화 스트레스, 당화독소라는 명확한 적이 있고 그들의 공격 방식이 있으며 또 그에 맞서는 과학적인 방어 전략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결국 여러분, 피부의 미래는 정해진 게 아니라는 거죠. 바로 지금 당신이 어떤 전략을 세우고 실천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자, 이제 당신의 전략은 무엇인가요?